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NFT 관련된 몇 가지 서비스들을 제가 지금 개발 담당하고 있는 박윤석이라고 합니다. 직접 개발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쪽을 지금 하게 된 게 그게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돼가지고 지금 깊이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방대한 어떤 그 폭 깊이도 그렇지만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NFT에 관련돼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뭐 차세대 NFT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그 NFT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라는 제 아이디어를 제가 오늘 PT에 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료조사나 그다음에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짧다 보니까 제 아이디어 위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아이디어를 발표를 드릴 거는 이제 NFT 2.0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붙였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NFT,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NFT에 좀 이제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간 그런 NFT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PPT에 담았습니다. 자, 목차는 뭐 이제 NFT의 사용 현황 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기존 NFT의 개선 포인트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개선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NFT 2.0, 자, 인터랙티브 NFT가 가져야 될 뭐 특징들이 어떠한 것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 2.0의 기술적 고찰, 약간 좀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는 아니고 그냥 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간략한 도식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담았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활용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제가 넣고, 이건 이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곳에 이제 NFT 2.0의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NFT 2.0의 주요 쟁점들, 고려사항들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 NFT 관련돼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셔서 사실 뭐 제가 사용 현황에 대해서 굳이 뭐 구구절절 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이제 NFT 아트나 게임 아이템, 그다음에 콜렉터블, 그다음에 진품 가품을 가리는 인증서 이런 것들에 지금 NFT가 주로 사용이 돼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non fungible 토큰 개념에 충실하게 지금 구현이 돼 있고 컨텐츠에 대한 소유주를 공개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점, NFT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NFT에 연결된 컨텐츠는 현재는 이제 정적 컨텐츠가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한은 정적 컨텐츠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웹 또는 앱 내 마켓, 그러니까 오픈시나 슈퍼레어, 뭐 P2E, M2E 사이트 등 여기 기반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럼 개인 간에 그냥 전송하는 것도 뭐 지갑 간의 전송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중화된 마켓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NFT의 사용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기존 NFT에 제가 생각하는 개선 포인트는 뭐냐? 네, 첫 번째는 토큰에 연결된 미디어는 단순한 형태, 아까 전 P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시 동영상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잘 해봤자 NFT 프로젝트들은 리빌 NFT 수준으로 기존에 이제 퍼블릭 민팅하기 전에 그 어떤 감춰진 어떤 이미지여서 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리빌되면 이제 해당 뽑기식의 어떤 그런 NFT가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수준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NFT에 대한 부가 정보를 자체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NFT가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적인 정보는 이제 마켓에서 별도의 어떤 정보로 DB에 관리돼가지고 화면에 표시될 거고요. NFT를 소유하지 않고 NFT의 유틸리티성을 체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NFT, 예를 들면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이제 구매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게임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그 아이템의 어떤 기능이 작동을 하잖아요. 소유하지 않으면 어떤 뭐 그 아이템의 효능이 어떤지를 저희가 체험해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거래는 반드시 마켓에서만 가능하고요, 현재는. NFT 컨텐츠 자체의 뷰에 대한 제약은 현재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써놓고도. 예, 일단 뒤에서 이제 요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NFT 2.0,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NFT에 대한 설명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사실 뭐 지금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하지만, 또 이제 NFT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도 뭐 짧긴 하지만,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래 그 지금 이제 뭐 공대를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그 미술학도였거든요. 그래서 미술 쪽 NFT에 관심이 많았고 미술에서의 어떤 그 인터랙티브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NFT를 만났고 아 이게 인터랙티브 NFT가 구현이 되면은 참 저기 좋은 점이 많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걸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NFT 2.0의 특징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한 거는 앞에 PT하고도 이제 맥락이 일맥상통하죠. 이제 기존 NFT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코드와 리소스가 결합된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구조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별도의 기반 환경 없이 자체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NFT.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NFT 자체를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NFT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뭐 어떤 앱이나 서비스가 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그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듯이, 그러니까는 어떤 그 웹 서비스의 일종으로 앱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NFT가 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특징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사용이 분리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는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겨야지만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NFT에 반해서 이제 NFT 2.0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뭐 임대 형식이 되든 어쨌든 간에 사용권을 이제 넘기고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소유와 사용의 분리 구조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사용자에 따른 권한 레벨을 그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위에서 이제 소유와 사용의 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용하는 사용자가 소유자의 설정에 따라서 NFT의 사용 어떤 레벨을 이렇게 사용 레벨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NFT 안에 들어있는 기능으로서 뭐 어떤 특정한 뭐 어떤 그뭐 소유권 이전 뭐 예를 들면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유자만 그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고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어야 되죠. 네, 그런 어떤 이제 이게 앱 구조다 보니까 그 앱 내에 있는 기능들 중에 특정 기능은 소유자만 사용하고 특정 기능은 소유자, 사용자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 레벨을 제어할 수가 있도록 이제 설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 본체의 유지 보수성, 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그 크립토 모듈, 어플리케이션 코드, 리소스 해가지고 이제 리소스는 이제 뭐 이미지나 소리 아니면 동영상 뭐 이런 것일 테고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실제로 이 NFT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코드일 거고요. 크립토 모듈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코드나 리소스들을 해킹이나 여러 가지 위변조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안 모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NFT 본체 유지 보수성은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코드의 버그나 개선 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NFT 자체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유지 보수성이 어떤 특징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FT의 분할 소유 가능은 어 기존에 지금 저희 그 NFT 예를 들면 아트 NFT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NFT를 한 명이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뭐 지분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그 뭐 20명이서 이제 구매할 수 있어서 20명이 그 똑같은 NFT를 일련 번호만 달리해서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예 자체 그냥 NFT 자체를 여러 명이서 분할 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보급 어떤 그런 NFT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듯이 이제 국보급 NFT나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NFT 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명이서 다오를 통해서 이제 공동 이제 출자해가지고 그런 걸 공동 소유한다든가 뭐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이 NFT 2.0이 또 이제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그 이 특징에 의해서 그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특징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목소리가 조금 가늘지 않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상호작용이 가능한 NFT는 뭐냐? 여기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의 NFT는 그냥 단순히 그 NFT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표시해주는 정보 제공하는 역할만 했거든요. 근데 NFT 2.0은 정보 제공도 하지만 사용자가 NFT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가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결과를 표시해주는 이런 어떤 그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N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FT 1.0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NFT 1.0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기만 한다. 이에 반해 2.0은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액션들이 존재한다.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요. 그래서 사용자 액션에 따라서 NFT 상태가 바뀐다. 그렇죠. 액션이 들어가면 그 액션에 대해서 상태가 바뀌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구매하기 버튼 눌렀어요. 여기 구매 버튼이 있어서 구매하기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창을 띄워주든가 구매 관련된 창을 띄워주든가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 NFT에 표시되는 소유자 정보가 새롭게 그 구매한 사용자 정보로 바뀌겠죠. 뭐 이렇게 이제 액션에 대한 그 반응, 그 결과 상태가 바뀐다. 예, 이런 어떤 그 상호작용이 가능한 NFT가 그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 앞에 내용하고 좀 연결된 거지만 이제 상태 저장하고 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가 액션했을 때 상태가 A였는데 이 액션에 의해서 상태가 B로 바뀌고 그래서 현재 상태, NFT 상태는 B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NFT가 그냥 정적 컨텐츠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이 NFT 2.0의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NFT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상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NFT의 현재 상태를 표시해주고 그 사용자한테 반응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상태의 종류가 초기화 가능한 상태가 있고 초기화 불가능한 상태 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왜 그러면 어떤 상태는 바뀔 수가 있고 어떤 상태는 바뀔 수가 없냐. 바뀔 수가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구매를 하면은 소유주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게 게임 아이템이다라고 하면 게임 아이템의 어떤 뭐 레벨이 바뀐다. 그 게임 아이템의 캐릭터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그 캐릭터의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그 상태가 바뀐다든가 레벨 표시된 레벨 그 번호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코스튬을 그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그 캐릭터의 코스튬이 표시되는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상태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상태는 한 번 상태가 바뀌면은 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벨이 업됐다라고 하면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레벨을 초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 그 개발 업체에서 이제 한 번 상태가 바뀌면 초기화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초기화될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제 정의를 하기에 따라서 이제 나름 달라질 것이, 죄송합니다.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액션에 대한 상대 변화가 개발자 관점에서 가치를 지니는 상태 속성은 소유주라도 초기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이 업된 상태는 소유주라도 바꿀 수가 없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레벨업되고 레벨업된 상태는 그 상태에 따라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1일 때 어떤 아이템이 레벨 1일 때의 그 NFT의 그 어떤 가치하고 레벨이 10일 때의 가치는 분명 다르고 그 10을 소유주가 맘대로 이제 뭐 5로 바꾸고 3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가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용자는 뭐 당연히 상태를 바꿀 수 없어야겠죠. 레벨은커녕 그 다음에 뭐 캐릭터를 내가 임대해서 만약에 그 NFT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NFT의 그 캐릭터의 코스튬 상태를 사용자가 뭐 마음대로 바꿔서 다른 걸 입힌다든가 물론 이제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뭐 특정 어떤 속성을 사용자가 바꾼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소유주 마음대로. 이런 상태 저장 및 표시 같은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와 사용의 분리라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소유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A가 자기의 NFT를 다른 사용자한테 특정 이제 사용 기한을 명시해서 이제 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뭐 소정의 이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용자는 그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아까 이제 게임 아이템을 제가 예를 드렸지만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한참 이제 레벨업 시킨 게임 아이템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로 이제 빌려주고 싶어요. 돈 받고. 뭐, 일주일 동안. 그런데 사용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자동으로 이제 뭐, 사용이 불가하게 되겠죠. 소유자한테 다시 귀속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유자, 여기 이제 A하고 소유자 B가 있는데, 소유자 A가 소유권 이전을 소유자 B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매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유자 B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그 사용 기한이나 거기에 따른 이제 사용권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 기한 내에 이제 사용권이 소유자 B한테로 다시 넘어가겠죠. 뭐 요런 어떤 그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 설명을 한 거고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유권을 받은 소유자 B는 거래 시에 사용자의 남은 기한에 따른 사용료를 소유자 A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사용료를, 예를 들면 2달러를 주고, 이거를 열흘 동안 사용하기로 했는데, 5일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이제, 소유가 당연히 B로 넘어갔으니까, 그 0.5 그러니까는 5일치에 해당하는 그 사용료는 소유자 B한테로 넘어가야겠죠. 뭐 그런 것 여기 자세하게 제가 기술 안 해놨지만 그런 것에 대한 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기한이나 사용 권한 레벨 등 사용권 관련한 몇 가지 속성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자에 따른 권한 레벨의 관리. 아까 제가 특징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유자가 그 가질 수 있는 이 컨텐츠, 이 NFT 컨텐츠에 대한 그 이용할 수 있는 그 컨텐츠 종류가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C가 있다고 하면 소유자는 이걸 다 액세스할 수가 있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자가 사용자 A한테 권한 레벨을 하나만 줬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A만 액세스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 레벨을 설정해가지고 사용자 A한테 사용권을 부여하면 사용자 A는 콘텐츠 A만 액세스할 수 있고 그다음에 BC는 액세스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사용자 B한테는 권한 레벨을 2, 2레벨로 줘가지고 콘텐츠 A하고 B는 사용할 수 있지만
컨텐츠 C는 또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뭐 아까 제가 뭐 게임 아이템 뭐 자꾸 설명드렸지만 이제 뭐 컨텐츠 C 뭐 특수한 어떤 그 특별한 능력 같은 것들은 그 게임 아이템을 가진 사용자 B는 사용할 수 없어요. 대신에 A, B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사용자 A는 컨텐츠 A.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무기만 사용할 수 있고 패시브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 BC에 해당돼서 사용할 수 없게 한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트 NFT에 대해서는 감상 모드로 제한하여 전시회 같은 것으로 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트 NFT라고 하면은 소유자는 뭐 그 NFT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를 예를 들면 뭐 특정 어떤 그 아트페어나 이런 데 이제 전시를 할 때 어떤 그 계약을 감상 모드로만 제한하고 다른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 아트페어 뭐 담당자한테. 그래서 뭐 그 페어 기간 동안에는 감상 모드로 다른 사람들이 감상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기간 내 소유자가 뭐 자기의 어떤 소유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이제 컨텐츠 A나 B, C 또는 뭐 다른 어떤 기능들을 자기의 어떤 권한으로 이제 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뭐 행사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과시욕을 부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소유라는 특징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다른 거 다 빼고, 어쨌든 NFT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소유를 하고자 할 때,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소유자 A는 20% 소유하고, 소유자 B는 30%, 소유자 C는 50% 소유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여기 지금, 판매액은 상관없고요. 뭐, 그, 이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할 금액이 1이더라고 하면 소유자 A는 나는 0.2이더를 주고서 20% 살래. 그 다음에 소유자 B는 나는 0.3이더를 주고 30% 살래. 소유자 C는 이제 0.5이더를 줄래. 해가지고 이제 분할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여기 민팅 시 분할 소유 가능 모드로 설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소유자 A, B, C가 나눠서 이제 그 소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소유자들의 지분 총합이 100%가 아니면 NFT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예를 들면 80%만 소유하고 20%는 아직 구매가 안 된 상태다. 그러면 20%를 누가 구매해야지 이제 NFT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소유자 A가 10%만 이제 이거를 소유하고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제약도 걸 수가 있고요. 분할 소유된 NFT는 지분 거래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ABC가 세 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이제 그 NFT를 그 다른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분 거래만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한 거래자가 그 소유자 ABC의 지분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그럼 이제 뭐 NFT의 그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겠죠. 100%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기능도 추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그 분할 소유 개념은 아트 NFT에는 적합하겠지만 유틸리티성 NFT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겠죠. 나눠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사람들이 NFT를 다 100%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뭐 이거 100명이서 100분의 1의 금액만 내고 NFT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유틸리티 아까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거에는 좀 적합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나요? 얼마나 지났나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괜찮은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 NFT 2.0,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NFT 본체와 상태 정보의 저장 구조.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는 NFT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IPS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터플래너리 파일 시스템, 파일 서비스인가요?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제 NFT 컨텐츠들을 그 해시값을 통해서 이제 그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산형 그 파일 구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IPFS지만
이제 그 NFT 2.0이 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그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컨텐츠가 아니라 그 실행 코드가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객체로서 이제 핸들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IPOS, 인터플래너리 오브젝트 서비스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구조로 돼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만들고 나서 생각해 봤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 내용을, 그러니까는 그 집으로 묶어서 IPFS에 집을 그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가능한가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 어떤 G 파일도 어쨌든 그 하나의 파일이니까 G 파일을 올려서 IPFS로 이제 그 저장을 하고 나중에 그 실제로 그 NFT를 실행을 할 때 IPFS에서 해시값을 통해서 집을 가져와서 서버에서 그 집을 풀고 푼 그 오브젝트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면 굳이 IPOS가 아니어도 가능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제가 이제 해줬는데 스마트 컨트랙은 그 기존에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토큰 아이디 값만 이제 저장이 돼 있었거든요. 토큰 아이디하고 이제 그 IPFS를 액세스하기 위한 뭐 URL 정도 그 값이 이제 보존이 돼 있었는데 지금 NFT 2.0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태값이 여기 다 저장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NFT에 어떤 우리가 액션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상태들은 모두 다 그 이 토큰 아이디에 해당하는 상태 값으로 다 여기 저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도 이미 스마트 컨트랙에서는 상태 값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뭐 ERC7일에는 공적으로 상태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메소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 값들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메소드가 표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는 뭐 말 그대로 이 IPOS에 뭐 이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뭐 해시값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해시값을 통해서 이 오브젝트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체크서 메시는 이제 뭐 그 이 오브젝트 전체의 뭐 해시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데 그래서 이 그 NFT 오브젝트죠. NFT 오브젝트가 이제 위변조되지 됐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이제 책선 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그 NFT 2.0의 유지보수 관련 특징을 제가 좀 뒤에를 뺐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먼저 드리고 이제 드리려고 이제 뒤를 뺐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NFT 2.0의 어떤 그 저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NFT 자체가 IPOS에 뭐 집이든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 있을 때,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또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코드에 오류가 있건, 아니면 리소스가 바뀌었던, 아니면은 이 코드가 업데이트돼야 될 필요가 있던, 여러 가지 경우를 위해서 이제 뭐 이거를 개발한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이제 최초의 버전 1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버전 2를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개발자가 초기 버전 1을 업데이트, 그 민팅한 상태에서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버전 2로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저장했다고 하면 스마트 컨트랙에는 이제 그 주소가 달라지니까 그 얘를 액세스할 수 있는 해시 값이 달라지니까 이 오브젝트 아이디 값이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버전 2의 이 NFT 오브젝트는 버전 1의 오브젝트 NFT하고 다른 이제 어떤 그 해시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책선 해시가 버전 2에서 바뀌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코드나 리소스는 항상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항상 가능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트 NFT의 경우는 유지 보수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나 대량으로 민팅된 NFT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의 일괄 처리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000개를 미팅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업데이트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10,000개를 다 업데이트 해야겠죠. 일괄적으로. 어차피 실행 코드는 뭐 동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10,000개를 동시에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배치 처리를 하려면 이제 조금 이제 뭐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특징 같은데 이제 반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NFT를 가지고 있는데 그 NFT를 소유권을 넘기기 싫고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담보를 설정해서 내가 이 NFT를 담보로 내가 그 현재 지금 내가 이거의 가치가 만약에 10이더다라고 하면 뭐 2.5이더 그러니까는 75% 정도의 그 담보를 설정을 해서 이제 돈을 빌리고 뭐 코인을 빌리겠죠. 빌리고 이제 담보가 설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 소유권 이전은 안 됩니다. 예, 담보가 설정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그 분할 소유의 개념하고도 조금 약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이제 담보가 설정됐다는 얘기는 그 이제 그 피담보자가 여기 제가 75%인데 여기 잘못 썼네요. 75%. 75%를 소유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서 사실상 이제 그 소유자가 두 명인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이제 이 원 소유자가 피담보자한테 자기가 그 빌린 금액을 이제 상환할 때 그때 이제 담보가 풀리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자의 지갑 주소로 대출 X가 입금이 되면 담보가 해제가 되고 이때 소유주는 NFT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담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NFT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준해서 이제 그 공인된 어떤 평가 액수를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대출을 해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제가 생각에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기존에 NFT가 그런 기능 자체적으로 제공 안 하니까. 근데 이제 NFT 2.0이라면 자체적으로 이제 담보 기능을 제공해서 이 NFT가 어디에 걸리든 간에 상관없이 NFT 자체의 기능으로서 이제 담보 설정하고 대출 받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현 메커니즘은 제가 뭐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이제 페이스북 인스턴스 게임을 제가 예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턴스 게임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돌아가는 게임이고요. HTML5 기술로 구현된 웹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게임이고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웹상에서 그냥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지만 앵그리버드, 뭐 풀홀, 뭐 이런 게 다양한 게임이 있죠. 왜냐하면 파일볼 풀이라는 게 게임을 이제 여기서 실행을 딱 누르면 이 게임이 뜹니다. 네, 이 게임이 떠서 게임을 할 수 있죠. 이 게임은 뭐 여러분들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게임이야말로 진짜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가득 찬 어떤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볼 풀이라는 이걸 NFT라고 치면 여기서 버튼을 뭐 게임하기 아니면 서비스 실행하기 딱 누르면은 이 게임이 뭐 여기 나온다고 치면 여기서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페이스북 인스턴스 게임의 이 기술에 NFT가 접목이 되면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고 뭐 보안 관련된 크립토 기능이 들어가고 유변조 방지 기능이 들어가고 코드가 들어가고 서비스 코드들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는 건 NFT 2.0이 구현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페이스북 인스턴스 게임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어, 네. 그리고 NFT 2.0 활용 사례 원 해가지고 아까 제가 누차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를 든 건데 게임 캐릭터 NFT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 캐릭터를 NFT로 제작을 하고 캐릭터 레벨 및 스탯 정보를
상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캐릭터의 룩앤필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리소스하고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게임 캐릭터가 레벨에 따라서 그다음에 장착한 무기나 어떤 그 뭐 방어구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캐릭터의 룩앤필이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사용자 수는 뭐 2/3 했는데 이제 소유주가 이제 그 사용권을 그 두 명한테 넘긴 상태라서 두 명한테 두 명이 이제 이 NFT를 가지고 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기능은 그 소유자만큼 기능을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체험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능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용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레벨이나 스탯 정보는 소유자가 사용할 때만 변하고 소유주는 표기화시킬 수 없는 거 아까 다 얘기한 내용이고요. NFT 상에서 바로 사용권을 시청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다. 여기 지금 버튼이 있는데 사용권 시청을 누르면 이제 사용권이 하나 남아서 여기에 따른 그 이제 화면이 뜨고 내가 뭐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어떤 그런 기간이나 이런 명시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사용 버튼 누르면 뭐 지갑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료가 지불이 되고 그때부터는 해당 기간 동안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네. 이렇게 이제 게임 캐릭터 NFT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용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애니메이션 아트 NFT라고 썼는데 그냥 아트 NFT이고요. 요거 이제 출처는 그 슈퍼레어에 있는 제가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그 DK라는 그 한국 사람이 그 제작한 이제 NFT인데 이게 참고로 한 200이더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 이제 NFT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트 NFT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 일반 애니메이션 아트는 반복되는 동영상만 감상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정보만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인터랙티브 NFT는 사용자 액세에 반응하는 콘텐츠 제작할 수 있어서 전체 또는 콘텐츠 일부를 소유주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특별한 어떤 시크릿 모드가 있어서 일반 사용자들 또는 감상자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현재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소유자를 위한 특별한 기능을 넣어서 소유자한테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애니메이션, 특별한 어떤 모드의 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전시회에 특정 기간만 전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뭐 저기 이번 주부터 뭐 키아프 전시 하던데 거기에 이제 출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나 이거 저기 그 전시 3일 동안에 뭐 0.5 이더를 받고서 내가 대여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여를 이제 전시회를 받을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전시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뭐 아까 잠깐 제가 지나가는 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DK가 한국에 와서 이 그 전시회에 참가를 했는데 자기 작품들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내 거다라고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증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소유주니까 소유주임을 이제 증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그 모드의 애니메이션을 추가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이제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주 정보와 관련된 부가 정보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유주 모드를 뭐 선택을 하고 뭐 인증을 하면 뭐 소유자가 뭐 DK 모션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NFT는 별도의 마켓 없이 NFT 자체 내에서 구매 판매를 할 수가 있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오픈시나 슈퍼레어나 다른 어떤 특정한 마켓에 귀속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특정 어떤 URL로 액세스할 수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 그 NFT를 볼 수가 있고 그 URL만 가지고 그 안에서 판매, 구매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오픈시에 귀속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소유주가 판매 설정을 온으로 했을 경우 이제 그 나는 이제 그 자기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설정을 했을 경우에만 이제 판매가 가능하겠죠.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2.5 2도로 구매하기. 그러니까는 이제 2.5 2도로 판매하겠다고 이제 소유주가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런 기능도 이제 이 NFT 안에 구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급하게 이제 넣은 건데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기존에 그 저희 그 예를 들면 뭐 샤넬 백 그의 정품을 인증하기 위해서 NFT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근데 생각을 좀 해봤는데 NFT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NFT를 가진 사람만이 소유자고 그 NFT를 이전할 수 있어야지만 그, 그 백을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그런 샤넬 백 같은 것에 부여되는 인증서는 스마트 컨트랙하고 NFT 자체를 위조하면은 정품 인증이 불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누가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 따로 위주에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NFT 자체도 똑같이 베껴가지고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래를 하는데 샤넬백을 저 사람한테 팔고자 하는데 저 사람이 너 이거 정품 맞아? 그러면 정품 맞아. NFT 보여주고 그 소유권 이전해줄게 해가지고 NFT를 예를 들면 그 살려는 사람한테 지갑에다 옮겨줘요. 근데 그 살려는 사람은 그게 정말 샤넬 그 본사에서 발급한 NFT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내가 NFT 잘 받았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실제로 그 정품 NFT하고 똑같아. 그러고 뭐 스마트 컨트랙은 뭐 주소를 확인을 하기 힘드니까 이제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NFT 2.0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다라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세한 설명보다도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뭐 일단 그 NFT가 있어요. NFT가 있는데 이 NFT가 정품임을 예를 들면 뭐 인증 그 서버를 통해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NFT에 일련 번호가 있으면 그 일련 번호를 지갑의 개인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암호화해 가지고 제품 등록을 합니다. 그럼 서버에는 이제 서명된 일련 번호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공개 키는 물론 공개가 된 거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너 이거 지금 그 인증서, 이 NFT 인증서가 이거 저기 정품 맞아? 그거를 이제 인증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그 NFT에 가지고 있던 일련 번호를 가지고 그 NFT 안에서 인증 요청 버튼 딱 눌러요. 눌리면 일련 번호가 쭉 가면서 기존에 지금 이미 서명된 일련 번호가 제품 등록할 때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공개 키는 어차피 공개가 된 거니까 공개 키로 복호화를 해요. 서명된 일련 번호. 그러면 일련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내준 일련 번호하고 여기 저장된 일련 번호하고 동일하게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실제 구매한 이 사람이 지금 인증 요청을 한 거다라고 알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인증 확인 거래 번호를 넘겨줘요. 그냥 오케이. 라는 게 이게 정품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값만 주는 게 아니고 인증 확인 거래 번호를 줍니다. 왜 주냐면 인증 확인 거래 번호가 만약에 정품을 인증을 했다면 서버에서 그러면 정품 거짓 거래 번호라고 하면 가품을 판단하는 이 거래 번호가 주어져 가지고 이 거래 번호를 그 다른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그 샤넬이 운영하는 그 서비스의 인증 확인 거래번호를 딱 넣고서는 딱 때리게 되면은 정품 인증 또는 가품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 확인 거래번호는 누가 받냐면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샤넬 그 인증 시스템에 이 인증 확인 거래번호를 딱 넣고 이게 진짜 맞아? 딱 눌렀을 때 오케이. 정품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정품 확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이거, 아니, 인증 확인 거래 번호가 잘못된 거야.
이상한 거래번호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다른 이제 오류나 아니면은 fail이라는 이제 값을 리턴하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번호에 대한 확인은 구매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 절차는 판매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 진품 인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지금 얘네 좀 구현이 좀 제가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앞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 다 지나갔고요. 그래서 NFT 2.0 구현 시에 주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의 새로운 표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값들을 상태 키밸류 목록을 그 억세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소드를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본체라고 하면 NFT 그 오브젝트를 얘기합니다. 그 실행 코드와 그다음에 뭐 크립토 이제 모듈과 그 각종 리소스들 뭐 그런 거 뭉뚱그려서 이제 다 본체라고 하면 본체 등록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제 새롭게 정의되어야 될 것이고 분할 NFT의 각 소유주를 인증하는 방법. 이건 제가 써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분할 NFT의 각 소유주를 인증하는 방법. 뭐 분할 NFT의 각 소유주가 제각각 다 이제 그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각 소유주들을 인증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본체 코드의 해킹 위협에 대한 보안, 이 해킹 위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코드를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 업체가 기대하지 않은 이상한 어떤 액션이 수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용자 소유주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이상한 코드가 실행될 수 있어서 이제 큰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뭐 구매한 리더를 해킹한 사람이 자기 주소로 뭐 옮길 수 있는 뭐 그런 또 극단적인 경우까지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IPOS 구현 및 NFT 본체에 대한 보안 당연히 필요하고 잦은 상태 변경에 대한 가스비 문제. 어쨌든 이제 스마트 컨트랙은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가스비가 나가는데 뭐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스비가 뭐 저렴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스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잦은 상태 변경에 따른 가스비 문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소유권 이전과 같은 그런 큰 트랜잭션이 아니라 그 NFT의 어떤 그 사용을 위해서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스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민팅된 NFT에 대한 일괄 업데이트 방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어떤 뭐 그 정적 컨텐츠가 아니라 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 코드에 대한 업데이트 및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로 인한 그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대량의 업데이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업데이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래서 NFT 2.0 인터랙티브 NFT에 대해서 여기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치겠습니다.